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작년에 로봇 광풍이 불었었죠. 주봉상으로 보시면 22년에 한 2만 원대에서 거래되던 주식이 작년에 최고 24만 원대까지 텐베거가 터지면서 정말 스타로 등극을 했고, 향후 사업의 기대감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회사 순이익이 굉장히 작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총 2조 6천 원대를 아직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몰리신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방을 통해서 문의가 한번 들어왔고, 그리고 올해 하락이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이제 테마가 돌아오지 않을까요? 하는 문의도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로봇이 테마로 써먹기도 좋고, 지금 대기업들이 펼쳐있는 로봇 테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더 튀어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시장에서 특별한 뉴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마다 목표가는 한 20만 원대 정도로 한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반등하려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재료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상으로는 지금 현재 한동안 소외가 심했어요. 올해 3월부터 이 지난 8월까지 주목을 잘 못 받다가 이 8월에부터 매기가 약간 도는 느낌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네? 10만 원대에서 한번 사볼까? 라는 매수가 외국인을 통해서 좀 들어왔고요. 이때 확실히 저가 메리트가 부각이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만 주, 5만 주가 들어왔고, 금액으로 보면 한 100억대 순매수 정도 들어왔던 모습이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쳐가지고 팔았습니다. 개인들은 계속 빠질 때마다 계속 사모아갔던 모습이에요. 사모아갔고, 그리고 지금 기관도 어느 정도 이 저가권에서 탈피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매수로 들어왔는데, 이 모습들이 순매수 기조가 외국인과 기관에서 이어져야만 이 주가 상승이 가능할 텐데, 단순한 수급만 본다면 개인들이 아직도 줍줍하는 상황이라서 상방으로 밀어 올리기에는 또 한 템포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한번 앞으로 주가 상승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증권, IM증권이죠. 레포트입니다. 24년 하반기 로보틱스 산업 전망, 현실과 이상 사이 그 어딘가 아쉬운 실적이나 견조한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매출액이 30억밖에 안 나왔고요. 작년 말 설립이 마무리된 일리노이 판매법인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성장 모멘텀이 부진했던 영향이라고 합니다. 동사는 협동 로봇 판매 채널이 경쟁 업체 대비 부족하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도 유의미한 북미 매출이 발생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 1월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를 시작으로 삼성전자가 지분 최대 59%까지 취득할 수 있는 계약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현재의 높아진 2조 6천억이라는 밸류에이션은 이 삼성전자와의 협력 방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밸류에이션의 근거가 27년부터 협동 로봇 시장 침투율이 20% 그리고 판매 대수 증가할 것이다 라는 가정에 근거해서 이 밸류에이션을 한 것인데요. 24년의 같은 경우 매출 규모가 이 예상치보다 적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25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발생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주식을 투자할 때 행간의 의미를 잘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투자자들, 애널리스트들이 일단 도망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24년에는 할 줄 알았어. 그런데 24년에는 숫자가 뭔가 안 나와서 못 채웠기 때문에 25년은 24년에 못한 것만큼 더 잘할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 듣는 순간 펀드 매니저들이 다 도망가고, 그래 알았어, 나 지금은 도망갈게. 도망가는데 니네 이번 3분기 실적 11월 15일 날 나오니까 그때 돼서 나 한번 다시 니네 거 한번 다시 볼게. 딱 요 정도 터치만 딱 가볍게 해주고 바로 다른 종목 보러 넘어가거든요. 말씀드렸죠. 주식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종목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간단하게 한 줄로만 이렇게 그어져 있을 정도로 깊이 파고들어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없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된 상황이다 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보시죠. 올 초 리포트인데 협동 로봇부터 휴머노이드까지 만들 수 있는 업체고요. 과거에 휴머노이드 휴보를 개발에 참여했던 카이스트 연구 인력들이 2017년에 설립한 업체고요. 높은 기술력이 강점이고, 여기서 레포트에서 나왔어요. 24년에부터
매출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한마디만 딱 하고 아무것도 숫자도 없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 보면 이때 어떻게 보면 3월에 도망가셨어야 되죠. 이때 3월에 종가 얼마입니까? 17만 원. 이게 도망가야 되는 공식이에요. 예상된다, 전망한다 라고 하고 아무런 가정이나 뭐 이런 수치들이 제시가 안 돼 있을 때는 도망가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17만 원일 때고 14만 원일 때니까 일단 이거 만약에 고려를 하신다면 11월 중순쯤에 한번 그래도 분기 사업이 진행된 것을 한 번은 숫자로 확인을 하시고 그때쯤 이 종목 다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건 아니고요.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재 공장 증설을 발표했어요. 짓고 있고요. 자체 생산 캐파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고 위탁 생산 파트너사가 대구에 산단에 신규 공장을 증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캐파가 확대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번에 매출이 나오지 않은 게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신규 판매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외형 성장 가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는 있어요. 근데 주가가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매출에 대한 숫자가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사실 현재의 주가를 지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뉴스는 삼성전자와 협력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는 사업이 대부분 우리나라 주요 IT 산업에 걸쳐 있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와 협업을 한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국내 대기업들이 하나씩 로봇으로 파트너사를 다 만들었어요. 현대차, LG, 삼성전자, 네이버, 롯데 있고 거기에 LIG 넥스원이 비전 로봇 사들여 오기로 했죠. 그렇듯이 1대1 대응으로 지금 파트너사랑 협업이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삼성전자고 두 번째로 큰 게 현대차라고 보여지는데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너믹스 인수하면서 지불한 돈이 거의 10조죠. 삼성전자 2조 6천억. 물론 기술도 다르고 해외사고 범용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얘기겠지만 삼성전자랑 이 로봇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밸류에이션이 예를 들면 1조다. 이런 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충분히 그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런 협업과 관련된 미래의 기대감과 관련된 사이즈로 봤을 때 너무 부족한 숫자는 아니다. 너무 큰 숫자는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하나씩 다시 정리해드리면 공장 증설했고 그리고 외형 확대 북미 쪽에 매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빨라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지금 북미 시장에 일부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 협동시장 침투율이 5에서 7%에 불과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한 브랜드력에 힘입어 하지만 어렵지 않게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삼성 아닌데 삼성이야. 우리 삼성이야. 삼성이나 마찬가지야. 조인트 벤처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사업 확장 가능하고요. 협력 방안 상상할 수 있는 거인 거의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주요 부품들의 내재화가 수요가 현재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개발을 누가 하겠냐라는 거죠. 이거를 양산하고 제품 탑재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감속기를 포함한 부품 내재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체적인 로봇 테마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향후에 이 바람이 불어야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펌핑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대장주이기도 했고 어떤 시점이든 간에 다시 테마주로 부상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 대장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로봇 테마의 주인공은 K로봇이었는데 작년에 오를 때 다른 해외사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냥 테마를 하나 억지로 만들어낸 느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배경은 인구 감소, 임금 상승 부담 하지만 일본 회사들이 여전히 큰 캐파를 가지고 있고 잘 만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규모나 기술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만 일단 보면 로봇 ETF가 작년에 인기에 편승해서 생겨났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미국의 ETF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이 비중대로 골고루 담았습니다. 1.6에서 1.9 이 정도 비중밖에 안 들어가고
골고루 다 뿌려놨는데 우리나라는 담을 게 없어요. 저 사실 ETF를 왜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보시면 현대, 두산, 이노텍, 현대차 들어가 있고 네이버 들어가 있고 LG전자, 삼성전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반도체인지 가전인지 좀 네이버인지 또 인터넷 기업인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사실 굳이 투자를 고려를 하실 때 보신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C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강세 배경에는 국내 대기업과 로봇 기업들 간의 이런 투자 때문인 거고, 로봇 밸류 체인을 좀 말씀드려보면 협동 로봇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가 국내에서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에너빌리티랑 밥캣, 두산 밥캣과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있었죠 올해. 아마 결국 이 일본의 빠르게 하는 이 부분을 가져와야만 이 시장의 덩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수입을 대체한다든가 수출을 하는 모멘텀이 있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관련된 뉴스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현재의 테마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다시 바람이 분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고, 그리고 주가가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매출액이 너무나 저조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오버밸류 된 거 아닌가라고 보실 수는 있지만 따로 보시면 안 되고 삼성전자의 하나의 조인트 벤처 사업이다라고 보시고, 10만원 초반에 보면은 외국인들의 투자가 그런 것 같아요. 10만원 초반대에서는 좀 삼어가도 되는 편안한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10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에 알테오젠, 21년에 첨보 HMM, 23년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제때 다 따라가셨나요? 이런 대표 테마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미리 편입하셔야 포트폴리오 수익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10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 하단 문의 링크 터치 후 구독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현재 테마에서도 펀더멘털이 살아있어 들어가셔서 수익 보셔야 할 종목, 아직 갈 자리가 남은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5% 10%씩 꾸준히 수익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원금 회복은 물론이고 계좌가 변화하는 기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